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여러분. 100 몇 화죠? 100 몇 화? 네, 100 몇 화. 아, 왜냐면 저희가 요즘 방송 너무 열심히 해갖고 너무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갖고 제가 몇 화인지 또 까먹었어요. 예. 아무튼 100 몇 화? 109화 정도 될 거예요. 107화인가? 예, 그 정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일치월장 이제 저희가 특강을 쭉쭉쭉쭉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볼까요, 무조건님? 오늘은 직업 예. 선택, 진로 직업 선택,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의했는데 또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예. 우리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신 박사님과 웅 이사님께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재밌게 예,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공부 말고 인생 공부라고 쳐도 안 나와요.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뭐 저희 뭐 멘토링 프로젝트 강연, 제 강연, 고용성 작가님 강연, 웅이사의 10분 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일철장에서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거. 그러니까 약간 더 좀 내용에 포커싱한 고용성 작가님 단독 강연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각화 자료랑 같이 나오니까 그거 꼭 보시고 예. 이 팟빵은 좀 재미 위주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재미가 없었어. 재미를 챙겨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좀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드립을 안 했어. 드립 진지했어.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어? 오늘? 아니 전 재밌었어요. 근데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라 보세요. 드립도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단치. 드립엔 질이 없어요. 벌써 웃기지? 벌써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재미있어서 웃기는 게 있고 어이없어서 웃는 게 예. 있어. 지금 어이없어서 웃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 웃긴 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뇌한테 맡기세요. 그냥 웃기면 웃긴 거예요. 예. 웃긴 자식 그러면서 그렇죠? 예. 오늘 그 우리 일초일장에 그 뭐 과학적인 진로 선택 5단계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또 책도 읽으시면 되고 유튜브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조합해서 들으시면 좀 책 내용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앞으로 직업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일 선택하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해봤는데 진로 선택 또 직업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제시했냐면 열정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정을 따르라가 아니고 열정을 따르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면 그걸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있는 열정도 없애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먼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내 열정을 품을 직업이 그 열정의 그 마음을 찾은 다음에 직업을 찾으면 직업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열정이 있어야 직업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갖고 있던 욕망 같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 DNA에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상황이 어떠며 내 주변 환경이 어떻고 누구랑 있는가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목소리 아무리 찾아도 그 내가 특정 일에 대한 열정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마음이라 하는 거는 잘 바뀌어요. 지금 우리 안 바뀔 것 같지만 나중에 잘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바뀌는데 직업이 잘 안 바뀌는데 부인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부인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선택하면 밀어붙여야죠. 예. 근데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저야 뭐 10년 사귀었긴 했지만 그 전에 또 제가 한 년 전만 사귄 게 아닙니다. 10년 사귀었지만 그 전에도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었고 아니 사귀었어. 사귀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두 분의 여자하고 사귀고 헤어진 것이 되게 그 텀이 짧았어요. 분명 그 두 번 다 제가 대시에서 성공했다가 제가 퇴짜를 맞았죠.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비전이 없었나 보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지금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또 오래 못 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예상하지 마라. 10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나한테 큰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을 직접 해보면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일이라는 게 초보 때 겪는 거하고 이게 중고수 때 겪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느꼈던 거하고 프로 때 느꼈던 게 되게 달라요. 아마추어 때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직업이 되고 프로가 되면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또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직업을 찾을 수가 없고 게다가 내가 열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 찾고 열정을 찾아라 라는 것이 멋진 얘기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직업을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후회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작가에 대한 열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재능도 없었어요. 왜냐면 재능이 있었으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무슨 뭐 신춘문예는 아니 신춘문예 아니라도 학교에서라도 상을 받았겠지. 백일장. 그 신춘문예 너무 빡센 걸려겠다 갑자기. 그렇죠. 예. 백일장. 뭐 학교에서 상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작가를 처음에 데뷔했을 때에도 섭외가 들어서 시작한 거지 내가 이거를 막 해야 되겠다 해서 온갖 열정을 품어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고 이거 정말 내 일이다. 열정 품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나중에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먼저 열정을 찾아야지만 그 다음에 직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그거 뭐 열정 좋죠. 열정 있어야죠. 열정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으로 뭐를 선택한다는 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고 작가님 말씀하셨죠. 아마추어스러운 마인드예요. 왜냐면은 우리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 뭐 추가했어 우리 옹이사님 우리? 경쟁자. 그렇지. 공부 잘하고 있어요. 경쟁자. 왜냐면은 그 열정이라는 거 내가 뭘 좋아서 선택한 건데 여러분 직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대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분은 그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그럼 웅이사님이 열정이 좋은 거예요? 제 열정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서로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나도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드는 열정으로 먹고 살고 싶고 웅이사님도 도자기 만드는 열정으로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딪혔어요. 예? 근데 내 것만 팔려. 웅이사님 거 안 팔려. 웅이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밥 쫄쫄 굶어요. 그럼 열장으로 계속 도자기 뼈 갈아 넣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부분에 해버리죠. 그럼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업을 한 상태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일을 잘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게 되면 내가 예상치 못한 열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게다가 지금 비즈니스도 되게 재밌거든요. 누구나 하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최대한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게다가 우리 조직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는 동기부여 6개 중에 2위예요. 즐거움 다음이란 말이에요. 매우 높은 그 내적 동기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직업을 가지시면서 다른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좋구나. 그래도 정말 열정을 품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도 이 일이 정말 미쳐 죽겠다 싶으면 이거는 해야죠. 이건 보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이런 모든 그 금전적 보상도 없고 또 주변에서 인정도 안 해주지만 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런 외적 보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이걸 내가 몇 번 확인해도 확신해. 그러면 믿고 나가야죠. 왜냐면 보통 배우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신세계 나왔던 황정민. 황정민. 좋은데? 황정민이 얘기했잖아요. 인상 깊은 배우였죠. 배우 연봉 300 받고 연봉 300 받고 했던 이유가 너무 즐거웠대요.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정도 급 돼야죠. 연봉 300으로 있어도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밀어붙이세요. 인생 한 번 살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하셔서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맥락적으로 사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열정을 따르지 마시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을 넓히세요. 저희가 의사결정을 그 편에 얘기했죠. 폴 로트 연구에 의하면 선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실패율이 20% 떨어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원서를 많이 낸다 그게 아니라 직종 자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종 자체에서. 그래서 뭐 제가 뭐 직종에 대해 다양성에 대해 잘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꿀 직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유, 꿀 직장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런 식으로만 일했다. 아니 한 다른 식으로 일하지 않을까 하고 자기를 한정 짓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직관적인 얘기니까 제가 확실한 예로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관악산 꼭대기에 2달 있었어요. 거기 꼭대기에 2달 있었을 때 거기 통신 기지가 있어갖고 네. 특정사, 수방사, 수도군단 이렇게 3개가 다 같이 모여갖고 통신 장비를 지킵니다. 근데 거기에 요렇게 가보면은 그 꼭대기에서 막걸리랑 라면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난 참 나이 먹고 왜 아저씨 진짜 힘들게 산다. 난 그 생각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나이 먹고 50인가 그렇게 다 되셨다는 것 같은데 그거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와도 숨이 헥헥 차 죽겠는데 막걸리 한 통 메고 라면 한 박스 메고 뜨거운 물 들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저씨 좀 짱이에요. 내가 그 아저씨랑 한번 오르락 내리락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축지법서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그게 나는 군인인데도 그 아저씨를 못 쫓아가겠어. 진짜. 응? 그래갖고 내가 또 오지랖 얼마나 넓어, 그렇죠? 아저씨 또 배고플까봐. 오지랖 신이죠. 예, 그러니까 아저씨 배고프실까봐, 예? 내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렇게 앞에 청소하다 아저씨 배고프면 우리 좀 뭐 우리가 먹다가 남은 거 이렇게 거기는 이제 그 아저씨는 거기에 뭐 이렇게 산 꼭대기 정상이니까 뭐 연고가 없잖아요 거기에요. 이렇게 연고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없잖아요 그 아저씨는. 그렇죠. 자기 예. 몸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도 좀 갖다 드리고 뭐도 좀 따뜻한 것도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날 되게 좋게 봤어요. 나랑 내 동기들을 우리 뭐 그 수도군단 뭐 이런데 아저씨들을.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격오지에 있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관악산이 물이 끊겼었어요. 물이 끊겼었어요. 물이. 그래갖고 막 그 아저씨가 왔었는데 그 물이 끊겼는데 그 아저씨가 한번 같이 내려가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땐 가을이었구나. 가을. 이거 10월 10일 아니 내 가을에 잠깐 올라갔을 때구나. 아무튼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난 되게 가난할 줄 알았어. 그 아저씨가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랜저 XG가 갓 나왔을 때였거든요. 딱 막걸리통 그랜저 XG 저기서 파전 하나 사줄게 먹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뭔가 이렇게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랜저 XG 비싼 차 아닌가? 나 그러면서 어떻게 막걸리랑 라면 파는 아저씨 그랜저 XG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저씨가 막 가을 성수기 때는 한 번 장사하면 하루에 50에서 1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여러분 최저신급보다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장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뭔가 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막 그랬었어요. 수능 잘 보고 뭐 공채 잘 봐서 대기업 가는 게 나는 인생 유일한 정답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조금 대안이 있다면은 뭐 웅이사처럼 장교로 가서 장교 생활도 하고 뭐 그런 게 조금 대안인 줄 알지 나머지는 전 솔직히 생각도 못 해봤어요. 또 더 웃긴 거 있어. 꿀직업. 거기 또 케이블카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KBS 이런 장비 다 있어요. 거기에 통신기지가. 그래서 거기 물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관악산에 여러분 케이블카 있는 거 모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민간인은 못 타요. 그거는 오로지 그 운송을 위해서 국가 소속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 또 케이블카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으세요. 예? 그럼 케이블카가 거기 그 민간인이 안 타는데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서 한 30년인가 20년 근무하셨대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케이블카만 잘 관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켜주고 점검할 때 하고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나무 있잖아 나무판을 이렇게 파갖고 손으로 파서 조각? 그냥 조각이 아니라 테이블을 만드는 거라서요. DIY? 예, DIY로.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해갖고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음각 양각을 다 손으로 파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독수리도 만드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너네 중에 우리 가끔 이제 우리 부식 그러니까 군인도 못 타요 그거는요. 군인은 웃긴 것 같아. 나는 왜 안 태워주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우리도 이제 군인 부식이 올라오면 케이블카를 보내면 우리가 그 케이블카 기지까지 멀리 있어. 그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야? 그 사실 되게 웃겼어. 너네 중에 나중에 그 공부 못하는 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조로. 야, 이 케이블카 일하는 거 아니? 이거 깎는 거 일하라고. 하나 팔면 300, 500 되니까 그러는 거. 한 달 작업하면 그래도 한 달 월급씩 된다고. 왜냐면 그게 수제니까 그렇지, 유니크잖아요. 그렇지. 없는 유니크네. 거예요. 그 아저씨는 또 오래 일하셔갖고. 관악상의 전기를 받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헛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다 여러분이 할 수 우리 직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최근에 들었던 건 타일공이에요. 타일공. 타일 하시는 분이 그게 의외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되게 돈을 비싸게 받더라고요. 이게 타일이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장인. 근데 그렇다고 전문가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런 공사하실 때 타일공은 은근히 갑이래요. 대우 되게 잘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보가 좀 퍼져서 전문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긴 한데 게다가 이거는 호주인가? 네, 맞아요. 호주가 이민 갈 때 우리나라가 지금 타일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해요. 왜냐면은 일은 너무 잘하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호주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찾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래서 그래도 그게 엄청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칼퇴근하면서 그러니까. 대기업 부장처럼 벌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설문조사 보면은 나오고 1위가 공무원이고 뭐 2위가 뭐 이렇게 다 뭐 선별일률적인데 한번 어떤 직종이 있는가 다 살펴보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직종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택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 들은 얘기로만 한정되지 마시고 한번 쭉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진짜 이게 괜찮은 직업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할 때 투트랙을 하는 거예요. 투트랙이 뭡니까? 간접 경험, 지적 경험 다 해보는 거죠.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책이나 혹은 관련된 텍스트나 아니면 거기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직업이 어떤 거고 이 직종이 어떤 거고 일하시는 분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 인턴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나 등등등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아유,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을 조합을 시키면 이게 의사결정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 방법에 줌아웃, 줌인이 이 책에 있는데 그건 스몰 데이터, 빅 데이터 이렇게 보는 건데 비슷하게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으로 투트랙으로 검증을 하면 나의 의사결정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검증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직업이라는 것이 한번 가지면 또 진득하게 가야 이득이만 있는 거잖아요. 이왕 할 거면 내가 검증을 끝내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지적 경험과 가적 경험을 같이 해봐야.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학부 때 제 솔라셀 태양광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3학년 때 교환학생에서 그 우리나라 태양광 국책연구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얘기했을 텐데 어디 딴 데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갖고 그래서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제일 말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회사 생활을 해보고 우리가 스타트업도 해보니까 찾아오라 그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요. 근데 말단이 그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꾸로 보내갖고 그 연구소장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되게 착한 분이었어요. 나는 그리고 그때 무식해갖고 나는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여러분 무식하고 편협했어요 진짜. 나 그래서 당연히 서울 어딘가 있겠지 그랬는데 모든 연구소는 다 거의 다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까지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그때 대전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연구소장이어갖고 뭐 거기서 세미나도 듣고 뭐 하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겠다 바로 결심했죠. 바로 결심했죠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태양 그거 강의 자체가.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관련 업으로 하게 됐어요. 그 제가 한 신소재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완전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안 했냐면은 뭐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1년 더 공부하고 나니까 좀 알고 재밌어서 관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 묻는 경험, 보는 경험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한 경험. 그냥 막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여러분 막 쓸데없는 계시를 받아갖고 직업 선택하시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래놓고 막 힘들다 그러고 나한테 와갖고 80%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뭐냐면 없어요. 내 이 일을 하는 행위로서의 즐거움과 이것이 직업으로서의 즐거움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 게이머가 보통 그렇죠. 아마추어 때 프로 그 게이머 지망생 보면요. 자기의 온 열정과 여기 남아있는 뭐 거의 자신의 모든 걸 다 불태워가지고 이 게임에 올인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수십 시간씩 이거 몰입하고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잘해 아마추어에서. 근데 프로로 들어오면 못 견디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올 때가 보통 성적 때문에도 있지만 프로 게이머 직업 자체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일단 게임을 되게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 매우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막 초단위로 나눠서 막 해야 한단 말이죠. 게다가 집에서 게임했지 합숙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 철저하게 합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잘 나가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막상 이것이 직업이 되니까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좋아하는 행위와 이거 직업으로서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게다가 게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은 그 행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직업의 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프로게이머도 뭐 연습생을 해봤는데 이게 또 맞아. 그러면 괜찮죠. 내가 정말 최고의 열정도 있고 합숙생활도 괜찮고 이 게임을 분석적으로 하는 게 막 희열을 느끼는 거야. 이 분석적으로 1초 단위를 끊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거를 자기 분석이 맞아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골탕 먹일 때 희열이 있으면 그건 해야 되죠. 이거는 아마추어 때 알 수가 힘든 거거든요. 결국 정말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완벽하게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지금은 그 신 박사님은 들어오고 판단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신 분 있어요. 근데 막상 진짜 해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일에 즐겁다 즐겁지 않다라는 것은 일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주변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직무 이론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일의 그러니까 이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라 했거든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일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때 내가 이 일 자체보다 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할 때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자율성이 있느냐, 나에게 권한이 있고 얼마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도권이 있느냐. 우리가 동기 중에 1번이 즐거움인데 즐거움은 자율적 동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완결성.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냥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냐, 이 일을 완성할 때 내 기여를 하냐. 그 다음에 다양성. 내가 그냥 단순한 것만 막 반복하냐, 나는 좀 약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네 번째, 평가. 내가 하는 일이 평가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거 평가가 잘 보상받을 수 있냐. 그것이 앉아있으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일은 티가 안 나.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애들은 눈에 띄잖아요. 지메일 개발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근데 구글 검색의 백단에 뭐 프로그래밍을 계속 수선하고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구글도 조차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구글 뭐 가이스트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애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글이니까 그 정도도 알아줘서 그거를 나중에 평가에 반영해가지고 보상을 줬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티가 안 나,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그래 주변 상황에 도움이 좀 돼야 좀 이렇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복지가 얼마큼 있느냐. 당연히 연봉이 얼마큼 있느냐.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가름하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내 가슴 속에서 뭐 내면의 목소리보다 이런 직무 상황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첫 직장을 진로 선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 중요한. 직업 선택의 마지막이다. 중요한 직장 포인트죠. 결정했어. 첫 직장 다녀.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럼요. 예, 왜냐면 저도 고작가님도 그냥 뭐 왜냐면 아니라 우리도 직업을 몇 번 바꿨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아직 인공지능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도 직업 많이 바꿨거든요. 저도 확실히 3번 마찬가지고. 했는데 3번 바꿨는데. 그러니까 첫 직장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명료한데 이거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학습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 완벽한 공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되게 저희 그 일치월장 플러스 강연에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직장을 새롭게 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일치월장 플러스 강연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완벽한 공부법으로 공부시키고 그 일치월장으로 일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뭐가 목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뭐다?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 인재상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 그러려면은 일단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습 능력이 없는데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학습 능력만 있다고 또 일을 잘하진 않아요. 학습 능력은 되게 로우 레벨이에요. 상위 레벨은 일 잘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학습 능력은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같은 거다. 근육 같은 거고 그냥 기초 체력이지. 여러분 그러면은 보디빌더가 싸움하면 다 그 격투기 이종 격투기 나가면 무조건 1등 해야겠네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그러면 축구 선수 하면은 제일 빠르니까 무조건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본기랑 기술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로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히면은 아까 거기서 로우 레벨이 낮은 레벨이 그런 레벨이 아니라 밑단이라는 거예요. 밑단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같은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줄기도 가지도 줄기도 올리고 가지도 내밀고 잎도 뻗고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만 들이따면 뭐 할 거예요? 공부만 하면은요. 뭘 이렇게 얻어야 될 거예요. 그게 일이거든요. 일. 여러분이 예술을 해도 마찬가지. 예술로도 먹고 살려면 결국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예를 들어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남아서 돈을 안 벌겠다. 그럼 상관없어요. 일 안 잘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술인이지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일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항상 그 직장을 그게 절대 그게 마지막 직장이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라는 거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버려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그 핵심은 뭐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다음에 이제 영어 책 쓸 건데 영어 이 체크트리 3단계가 뭐다? 공부, 일, 영어 하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자유인. 그러니까 진짜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에 5개 정리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열정을 따르지 마라. 직업을 찾아라. 왜냐면 마음은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은 직업을 하면서 찾으시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의 의미를 부여해 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죽을 것 같아. 그것이 검증 가능하면
그 일을 믿고 쭉 가시라. 두 번째로는 선택을 넓혀라.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원소를 다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한번 다 알아보시라. 막걸리 아저씨랑 그 목판 깎아나시 잊지 마세요. 그렇지. 예. 세 번째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튜토리얼을 검증해라. 간접 경험, 지적 경험. 특히나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열정을 갖고 가시면 올인할 거는 직접 경험으로. 이렇게 해도 나 열정 가고 싶다 하신 분은 진짜 지적 경험을 뼈저리게 해보셔야 돼요. 직업으로서 내가 하는 행위와 그것이 직업으로서의 차이점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좋은 얘기 하나 빠뜨렸다. 우리 연 PD라고 먹연아 PD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뭐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비영리 단체가 여러분 되게 안 괜찮은 곳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영리도 일이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만 될 줄 알고 들어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조리에 뭐에 무능력 이런 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연 PD가 옛날 블로그 봤는데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은 탈조선 열심히. 그리고 생각해보면 비영리도 유지가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훨씬 더 세련되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근데 감정이 호소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연 PD가 나왔다가 근데 연 PD가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약간 사회적 기업이라서 영리와 비영리의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사단법인도 같이 하나 오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해갖고 진짜 행복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거기 있으면서 알바를 꾸준히 했어요 우리한테요. 우리가 그 성실도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뽑아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첫 직장을 할 때 이직의 용이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누구라 그랬죠? 목련아 PD. 이분은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은 영리에서 비영리가 하는 게 쉽지 비영리에서 영리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왜냐면 비영리 자체는 돈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노하우를 다 이렇게 한다 그게 있지만 비영리에서 영리를 오려면 웬만한 대우도 못 받을 가능성이 그럼 높고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능력치가 출중하지 않으면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준비가역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번째가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 자체보다 일을 둘러싼 시스템과 누구랑 하느냐 혹은 일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뭐 내가 자율권이 있고 영향력 끼치고 평가 세도 할 수 있고 복지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솔직히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만 보더라도 누구랑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무리교에서 같이 일하는데 전화 통화할 때마다 짜증나요.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보는데 짜증나. 그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무리 좋아도 상사가 개떡 같으면 일 자체가 괴롭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아니다. 그렇지. 진로 선택의 시작일 뿐이다. 보시고 이제 플러스 창업 간단하게 비슷한 루트인데 창업을 이제 한다면 대신 그건 있죠. 딱 하나가 창업이 직업 일반 그냥 직장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직장은 내가 A 직장 갔다가 B 직장 가더라도 데미지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근데 창업은 A하고 망하면 데미지가 이건 뭐 인생이 망하죠. 엄청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창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양다리로 해라. 혹은 우리 신 박사님 것처럼 나올 때에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먹고 살 걸 챙겨놓고 나라. 그 정도는 하셔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라. 왜냐면 이거는 창업 실패하면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가 더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리스크가 더 훨씬 크다. 그렇죠. 리스크 훨씬 크다. 그러니까 창업은. 훨씬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창업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과학적 진로 선택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5단계를 해봤는데요. 그 우리 일치월장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빨리 생각보다 더 빨리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하는 날짜 기준으로 교보는 이제 뭐 10 한 2위인가 그럴 거예요. 뭐 그게 일주일 합산인데 저희가 온라인 4일 합산해서 저희가 10위니까 아마 일주일 다 꽉 차면 한 5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5위. 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또 사랑에 보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책을 읽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사명감 아래 저희가 무료 강연을 계속 열 예정입니다. 무료 강연, 오프라인 강연. 그래서 일치월장을 다 읽고 진짜 그 다 읽었다고 여러분 우기면 우리가 다 읽은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서평 쓰신 분들은 저희가 그거 서평 쓰신 분들한테는 계속 앞으로 무료 강의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평 2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쓰는 게
막 서평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두 번 이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서평을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써볼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고 그 어떤 토픽을 정해놓고 쓰면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강연도 하려고 제가 갑자기 말이 꼬였는데 서평 두 번 쓴 사람을 상대로 진짜 초심화 강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는 완전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형성할 거예요. 진짜 작가와 독자가 함께 공부하는 새로운 문화를 완전 새롭게 형성할 거예요. 이제는 와 출판에 이런 혁신도 일어나는 걸 저 혁신편에 얘기했잖아요. 별거 아닌데 조금만 바꾸는 게 혁신이라니까요. 제가 진짜 혁신이 뭐였는지 책에 설명한 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평도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컨텐츠가 지금 뭐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2차 컨텐츠를 같이 보시면 정말 복습도 많이 되고 좋죠. 지식의 저희 책에 나오죠.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 지식의 심화를 정말로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치월장 특강은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 뭐 50강, 100강 막 이렇게 저희가 찍도록 아주 막 열심히 계속 주구장창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고 출퇴근할 때 영상도 한번 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신 박사님하고 또 민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떡과 조직 문화 또 우리 책이 바꾸는데 좀 조금의 기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예. 싹 바꿔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도 저만 믿으면 됩니다. 저만 믿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해냅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저만 믿으세요. 사이비 이런 사이비. 예, 저 아시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원래는 우리 딸한테 좀 바꾼 세상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성적 몽상가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새끼 전혀 그렇지 몽상이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신박선이 알잖아요. 여러분 꿈은 원대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원대한 꿈이 우리 마음을 감정으로 이끌고요. 심지어 원대한 꿈이 있으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구부를 넣었어요. 근데 그냥 몽상 가면 꿈꾸다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성적 몽상. 여러분 그냥 몽상가는 입술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저 입술 터졌다니까요. 입술이 그러니까 터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백단에 이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성적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과 부적일 때는 반성하고 반성부터 사고 그 대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큰일 하나 발표한다니까요. 뭐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막 작은 일이지만 제가 우리 기준에서는 조만간 큰일 하나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모아줘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제가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여러분들 이성적 몽상가가 돼서 예.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예. 그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계속 특강은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